자, 축구 이야기를 풀어보는 시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투머치 서퍼입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자, 다들 설 명절 잘 보냈나요? 아, 그럼요. 너무 풍족했습니다. 민석 씨는요? 저도 정말 풍족하게 보냈는데 이번 원래 아시안컵에 저희가 결승 갔으면 설날 그렇죠. 또 결승전이 그날이었잖아요. 엄청난 결승전이 펼쳐질 예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없던 거 빼고는 완벽했던 설이지 않았나? 맞습니다. 저는 사실 한일전을 기대했었거든요, 결승전. 네. 그래서 가족들이랑 축구를 보면서 치킨을 먹으면서 보면 딱이겠다 싶었었는데 그렇죠. 자, 그 부분이 살짝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오늘은 좀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네. 번째는 이제 아시안컵이 끝났습니다. 이제 3, 4위전이 폐지가 되면서 이제 4강에서 마무리를 해서 아시안컵에 대해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크리스만 감독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요즘에, 그쵸? 많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 세 명이 그냥 만약에 차기 감독은 누가 됐으면 좋겠다. 그냥 편하게 경질이 된다면. 된다면 만약에 누가 오면 좋겠다. 그냥 바램? 그렇죠. 각자의 바램을 한번 얘기해 재미로. 네, 재미로 좋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는 시간 가져볼 거. 그리고 또 크리스만 감독 이전에 옛날부터 조금 말이 많았던 게 축구협회. 그렇죠. 대한축구협회 윗선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사실 감독을 선임하는 건 그 협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협회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나라 팬분들이나 해외 팬분들이 어떤 감독이 어떤 선수를 잘못 기용하거나 또 이상한 위치에 배치를 했을 때 그 선수를 욕하는 게 아니라 감독을 욕을 하거든요. 그렇죠. 또 이런 걸 보면 또 이 감독을 선임했던 이유나 이런 게 좀 자세하게 펼쳐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축구협회뿐만 아니라 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첫 번째 아시안컵 끝났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경훈 씨부터? 저는 제가 지난번 이 녹화 때 요르단은 상대적으로 네임밸류가 약한 팀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편하게 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렇죠. 하지만 그 경기를 보면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그런 말 했던 게 너무 잘못된 생각이었다라는 들 정도로 경기력이 정말 차이가 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민석 씨도 어떻게 보셨어요? 또 저도 지난 녹화 때 이 요르단과의 경기에서는 뒷공간을 조심해야 된다. 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무래도 또 이 뒷공간에서 또 골이 또 많이 터졌고 그렇죠. 또 상대방은 이제 우리나라를 분석을 완벽하게 한 이후에 네, 이제 4강전에서 이제 매치를 한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는 아마 분석을 안 한 것 같지 않나. 네. 좀 분석도 안 하고 준비도 좀 많이 덜 안한 된 것 느낌이지 같아요. 않나 네, 싶었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그 알타마리 네. 선수 맞죠? 알타마리 선수랑 알나이마트 네네. 그 11번 선수. 네. 그 선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너무 잘하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네. 이 두 선수에 비해서 네, 한국 대표팀 선수들의 뭐 손흥민, 그렇죠. 뭐 이강인, 김민재 선수들이 훨씬 더 몸값이 높잖아요.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선수한테 아무것도 안 됐다. 네, 그래서 뭐 전술을 얘기를 하자면 이 두 선수를 좀 막아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네, 맨투맨이나 이런 지시도 없었고 후반전에 그렇죠. 교체 타이밍도 늦고 네, 그래서 아마 그게 조금 패배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요르단이 결승을 가서 결승전 보셨나요? 봤습니다.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일단 진짜 재밌었어요. 네, 맞아요. 정말 중동 축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맞아요. 정말 이 아시아 축구의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졌구나. 그게 조금 우리나라가 결승에 올라갔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 아시아 축구의 레벨이 높아져야지 우리도 같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건 상당히 그래도 기분 좋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네, 아마 이번 대회에서는 다른 소외된 국가들이 조금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그렇죠. 그래서 이 아시안컵 대회 자체의 이 실력들이 다 조금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번에 또 카타르가 또 2회 연속으로 또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대단합니다. 카타르 선수도 정말 대단하다고 하고 네. 싶고 그 마지막에 그 세리머니 보셨나요? 그 카드 마술 카드 세레모니. 좀 신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카드 뭡니까 이거 바뀌던데 이렇게. 근데 그게 느리게 보면은 네, 나 킥이 보입니다. 있어요. 맞아요. 네, 그거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맞습니다. 저는 네. 어쨌든 그 카타르 선수들이 네, 어제 이 두 선수 있죠. 알타마리랑 알나이마트. 네, 이 두 선수를 잘 봉쇄를 하면서 네,
결승에서 되게 3대 1인가요? 네, 3대 1이죠. 네. 3대 1로 우승을 했는데 네. 좀 되게 이걸 보면서 되게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아셨죠? 우리 대표팀도 네. 조금 더 이 두 선수만 막았었더라면은 네. 그렇게 2대 0이라는 점수차가 날 만한 그것도 아니었고 요르단이 솔직히 그렇게 선수 구성이 아까 경우 씨가 말씀했던 것처럼 선수층이 두꺼운 편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이 두 선수만 잘 막았더라면은 이 결승 무대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올라와 있었을 텐데 네. 좀 아쉽다. 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결승도 주심이 또 우리나라랑 바레인전에서 있었던 주심으로 그렇죠, 똑같이 그렇죠. 배정됐잖아요. 네. 또 카타르가 또 이 이슈가 좀 많이 됐기 때문에 결승전에서 맞습니다. 심판도 아시안컵의 이 실력이 많이 올라간 만큼 네. 이 심판 쪽도 좀 많이 올라가면 좋지 않았을까? 정말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사실 3번의 PK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살짝 애매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개최국 좀 어드밴티지 좋게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고 그 언론 쪽에 지금 좀 문제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보셨군요. 저희 다 파악하고 있죠. 역시 전문가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4강에서 이번 아시안컵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저번 아시안컵에서는 8강이었죠. 네, 그렇죠. 개최국 요번에 카타르한테 8강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네. 저번 아시안컵 8강에서 마무리됐고 이번에는 4강에서 마무리한 대표팀입니다. 그래도 그렇습니다. 고생하셨다고 박수 한 번만.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전술적인 아쉬움은 있었고 감독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선수들은 정말 최선을 그래서 다했거든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네. 벤투 감독은 8강에서 마무리했는데 네, 또 그렇죠. 16강은 올라갔잖아요 월드컵 때. 네. 그렇다면 클린스만 감독이 연임을 할 경우면 한 단계씩 올라갔으니까 8강을 올라 8강에 올라가나? 그게 최상의 시나리오죠. 그것도 과연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네. 또 이번 또 오전 10시에 네. 또 이 아시안컵 관련해서 또 회의가 회의가 하고 진행되고 있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참석을 안 했죠. 그렇습니다. 참석을 누가 안 했습니다. 누가 안 하셨죠? 그 대한축구협회 회장인 정몽규 회장님이 회장님도 참석을 안 했고 네네. 그리고 크리스만 감독은 지금 또 미국으로 이미 출국을 하셨다고 해요. 본인 집에 갔죠. 네. 자택에 가서 지금 네, 자택에 가서 좀 그렇습니다. 쉬고 있으시는 것 같은데 또 기자회견을 혹시 다 보셨나요? 네, 저는 네. 기자회견을 보면 또 거기서 이제 김민재, 손흥민, 이강인 같이 해외파 선수들을 조금 보러 가겠다라고 네. 또 답변을 해서 또 논란이 또 엄청나게 불거졌는데 네. 이게 아시안컵 전에도 똑같이 했었습니다. 네. K리그는 전혀 보지 않고 네. 이제 해외 경기만 해외 경기, 맞습니다. 해외파 선수들만 직접 찾아가서 맞습니다. 보는 네. 이게 굳이 해외파 선수를 봐야 될까 그렇죠.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시선이잖아요. 맞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쵸? 좋아요. 맞아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렇기 질문으로 때문에 볼게요. 이 두 번째 질문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맞습니다. 크리스만 감독이 만약에 지금 경질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쉽게 경질을 못한 이유가 네. 위약금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맞습니다. 정말 많더라고요. 엄청 네. 좀 되게 너무 금액이 커서 정확한 얼마였죠? 구체적으로? 제가 알기로 사우디 네. 만치니 감독이 1위였고 네. 2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정확한 금액은 제가 한번 찾아봐야 일단 돼요. 억 단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억 단위로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아마 대한축구협회가 그런 부분들도 조금 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 안 할 수가 생각이 없죠. 들어요. 큰 돈이기 그렇죠. 때문에. 자, 만약에 경질됐어요. 근데 네. 만치가 경질됐어. 경질됐을 때 이제 네. 정우 씨부터 네. 좀 이 감독이 좀 했으면 좋겠다. 네. 바램. 사실 저는 정확한 감독의 성함은 아직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많은 감독이 있지만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있는 것이 대한민국 축구의 좀 스타일이 좀 더 기술적이고 그런 패스나 이런 좀 전술적으로 좀 탄탄한 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일본을 예로 들고 싶은데 네. 일본이 정말 오랜 기간 한 감독을 선임을 하면서 그들만의 축구를 입혀나갔고 일본 축구 자체가 그 J리그가 상당히 기술적으로 높은 리그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감독과 이어지면서 또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이런 좀 일본만의 스타일을 갖추는 걸 보면서 저도 뭔가 우리나라도 우리만의 스타일을 만들 수 있는 색깔이 강한 근데 그것이 좀 더 기술적으로 뛰어난 축구를 했으면 좋겠다. 사실 지금까지는 뭐 롱볼을 한다거나 아니면 손흥민 선수를 이용한 좀 간단한 플레이가 있었는데 좀 더 조직력으로 있어서
체계적인 좀 팀이 됐으면 좋겠어서 패스 플레이를 위주로 하는 그런 감독이 왔으면 좀 좋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인데 네. 김경훈 캐스터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네, 클린스만 감독을 우리가 봤잖아요. 아시안컵에서 그렇죠. 어떤 네. 전술을 사용하는지 그렇죠. 딱히 이런 전술이다 할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색이 없죠.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벤투 감독은 이런 전술을 사용할 거다라는 게 좀 보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안 보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금은 우리나라 축구를 입혔으면 좋겠다라는 게 나오지 않았나 맞습니다. 예상을 정확합니다.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민석 씨 한번 원하는 감독 누가 아. 왔으면 좋을까? 또 많은 감독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죠. 지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 기대가 상당히 됩니다. 제 예상으로는 네. 국내 감독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네. 저랑 생각이 비슷하네요. 그렇나요? 그래서 조금은 이 유소년 축구에 대해서도 조금은 알고 풀뿌리 축구에서도 좀 알고 또 우리나라는 이제 내후년 그 이상으로는 다음 월드컵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때면 이제 우리나라 스타 선수인 손흥민 선수는 제 생각으로는 은퇴를 네. 했을 것 같고 네. 또 그 다음 파트로는 이강인 선수를 좀 살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윙어들이나 이제 앞으로 우리 유망주들 잘 알고 있는 지금 이제 정정용 감독이 한 번은 하면 좋지 않을까? 또 정경영 해봅니다. 감독의 또 수상 이런 감독 경력도 좋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성과 그런 장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정종용 감독님도 성과를 냈잖아요, 그렇죠? 네.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이란 정말 엄청난 그렇습니다. 그런 업적을 또 냈던 감독이기 때문에 맞죠, 되게 맞습니다. 네. 한국 축구 대표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이고 민석 있고요. 씨는 좀 미래 세대를 위한 이런 대비를 좀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또 국내 감독을 하면 네. 조금은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게 어떤 이런 부분이죠? 좋은 감독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국내 감독들을 사용을 했다가 네. 큰 비난이나 비판을 받고 네. 이 좋은 감독들이 다른 일자리를 다시 못 가질 수도 있거든요. 아, 네.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홍명보 감독처럼 네. 잠깐 대표팀 맡았다가 이게 대표팀이 잘 안 됐다 하더라도 네. 다음 이제 팀을 할 수 있는데 네. 정정용 감독 음. 같은 경우는 지금 또 김천 상무를 하고 있고 네. 이제 K리그 2 개막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네. K리그 2에서의 활약을 좀 보면 네. 제 생각이 조금 더 고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국대 자리가 국대 감독 자리 정말 독일은 성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잘하면 정말 칭찬받지만 조금이라도 좀 문제가 발생하면 많은 비난을 받고 특히 국가대표 그리고 그 한국 감독들은 더 그런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외국 감독들에 비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쉽지 않은 자리가 사실 국대 자리긴 합니다. 한우준 캐스터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맞다. 그리고 네. 김정태무가 이제 우승을 하면서 K1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네요. K1입니다. K1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실력을 검증 받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승격을 이끌었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되게 대단한 감독입니다. 정말 명장이고. 네. 저는 아직까지는 뭐 프로 구단을 맡아서 정말 지도를 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네. 앞으로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되게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분은 네. 현재 뭉찬 네. 감독이신 안정환 감독님. 안정환 감독님. 안정환 뭉찬 감독님이 감독님. 되게 잘 이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네. 그 예전에 2015년도에 했던 그 축구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프로젝트. 네, 네. 그게 뭐였죠? 그게 무슨 FC였는데 청춘 청춘 FC. FC인가요? 네. 그렇죠. 청춘 FC 선수들이 사실은 그렇게 그 단기간 동안 진짜 1년? 네. 1년짜리 프로젝트였는데 네. 그 거의 미생에 가까운 선수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선수들을 단기간에 해가지고 그 정도로 프로 팀이랑 해서 성남 FC 이겼고 네. FE 서울이랑 할 때도 승리를 가져가면서 네. 되게 어쨌든 그런 선수들을 가지고 그 정도로 끌어올렸다는 거는 사실상 지도력이 굉장하다는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안정환 감독님께서 이제 좀 프로 구단 경험과 지도 경력을 조금 더 쌓아 올린다면은 네. 충분히 이제 한 5년 후, 네. 10년 후에는 국가대표 감독 자리를 맡아서 역임을 하면서 네.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성이 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2018년 이후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감독, 대한민국 네. 감독을 맡았던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바로
벤투 감독님이 오셨고 네.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지금 크리스만 감독이 오셔서 그렇죠. 지금 역임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뭐 의사소통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도 한국 감독님이 오신다면 좀 네. 더 원활하게 더 잘 될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네. 저는 안정환 감독님이 오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그럼 안정환 감독님이 만약에 했습니다. 오시면 엄청난 프로필 아닙니까? 또 뭉차 그렇죠. 찬다 감독이 갑자기 이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이 되기까지 자, 어떤 그것도- 팀을 또 맡을까? 그렇죠. 또 정말 기대가 되네요. 그 중간에 어떠한 그런 프로 구단의 지도 경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걸 좀 해서 경력을 쌓고 그렇죠. 경험과 노하우를 네. 좀 쌓은 다음에 네. 이제 한 10년 후 정도. 네. 그렇죠. 10년 후면은 뭐 5년 후? 5년 후? 적게는 5년 후. 네. 그 정도 하게 된다면은 뭐 이강인 선수도 27, 8. 절정이 절정이 기다리는 기다릴 때죠. 선수의 전성기 네. 시기를 보내는 때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되게 활용을 많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잠시 저희 소중한 하겠습니다. 배경화면이 꺼졌기 때문에 잠시 다행입니다. 저희 로고기 때문에 네, 또 홍보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구독 좀 많이 해주십시오.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스사커. 자, 이제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우리가 또 축구협회, 마지막. 네, 대한축구협회에 좀 문제가 많아요. 네. 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최민석 씨가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축구협회 관련한 네. 얘기인가요? 뭐 승부적 사건도 있었고, 그거 그렇죠. 사건도 있었고, 이 축구협회 관련해서 좀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네. 그리고 또 이 정몽규 회장이 온 이후에 네. 이제 뭐 얘기가 꽤 많았지만 그렇죠. 그래도 러시아 월드컵 독일 이겼고 네. 카타르 월드컵은 정말 16강이라는 정말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들이 조금은 묻혀질 수 있지 않았을까. 네. 특히 그 승부 조작 사면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네. 행동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많은 정몽규 회장을 제외한 네. 많은 이제 위원장분들이 다 사퇴를 하시고 정몽규 회장만 남았는데 네. 이후의 행보가 이제 조금은 이제 의심이 든다 네. 이 얘기죠. 클린스만 감독을 이제 연임을 시킨 것도 그렇고 네. 이 클린스만 감독을 다시 할 때까지 네. 어떤 과정이었는지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굉장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맞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원래 이랬던 사람입니다. 이 전에 팀에서도 그렇고 네. 원래 해외에 거주를 하는 거를 했고 네. 원래도 원정 경기를 많이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정몽규 회장이 이거를 알고 인지를 하고 이 감독을 연임을 하게 한 건지 네. 아니면 모르고 했다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렇죠.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문제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감독을 뽑을 때 우리가 면접을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네. 저는 이런 걸 하고 이런 거에 장점이 있고 또 어떤 걸 하겠습니다. 그렇죠. 라는 게 이게 딱딱딱 나와야 네. 우리가 얘를 오케이 합격 이게 나오는데 네. 그 과정이 과연 있었냐는 말이죠. 네. 단순히 클린스만이라는 이 이름 가지고 네. 네임드 가지고 영입을 한 게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또 비교 대상이 되는 게 파울로 벤투 감독 선임 당시에는 그 비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이 정확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 김판곤 씨가 이제 선임을 할 때 그런 부분 정확하게 또 언론에 소개를 해줬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임이 되었기 때문에 투명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고 이런 결과 이후에 더 다시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진행된 회의에서는 참석을 그렇죠. 하지 않았고요. 네. 정몽규 회장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크리스만 감독도 네. 참가를 안 했답니다. 지금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굉장히 축 팬들이 뿔이 엄청나게 나 있어요. 네.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이 했던 이 말들이 좀 회자가 많이 되는데 어떤 말들이죠? 특히 그 기자회견에서도 네. 일본이나 우리의 라이벌 팀을 네. 얘네 봐라 얘네보다 우리가 더 잘하지 않았냐 이거 왜 욕하냐 이런 그렇게. 태세가 좀 많았거든요. 네. 앞서 이제 아시안컵 끝나고 기자회견을 들어봐도 네. 일본은 이미 집에 갔지만 우리는 이제 집 간다라는 말처럼 전 들렸어요. 아니 그런데 본인이 목표는 우승이다. 네, 티켓 분명 끊어라 했으면서 그 기자님들한테 네. 이제 결승까지 호텔 잡아놔라 그렇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네. 정도면 그 기자님들 일주일 숙박비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거의 진짜 그 정도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런데 막상 지고 나서는 일본보다 더 잘했으니까 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태도를 바꿨네요. 네,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경훈 씨는 뭐 축구협회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가장 위에서 좀 컨트롤 잘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몽규 회장님이 좀 더 축구협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정말 축구에 대한 애정 그리고 한국 축구 대표팀이 어떤 축구를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주셔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축구협회의 전반적인 이 구조나 이런 시스템.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런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거는 좀 수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확실히 지금 되게 몇 년 전부터 되게 시스템적으로 되게 문제가 많이 됐고 운영진을 그렇죠. 바꿔야 된다, 네. 뭐 윗선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 많기 때문에 네. 정말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발전을 하려면은 네. 이런 국민의 목소리도 좀 네. 수용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저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사실 한준 캐스터님은 또 선수로서 또 시절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었죠. 또 그럼 그때 당시 또 축구 협회와도 이렇게 연관과 이런 지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선수 뛰실 당시에 이런 축구 협회에 대한 그런 얘기나 혹은 에피소드나 뭐 한우준 캐스터가 좀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있으실까요? 사실은 제가 현재 지금은 네. K3, K4 리그가 되게 활성화됐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중계도 되게 많이 해주고 그렇죠. 저는 그 부분이 살짝 아쉬웠거든요. 제가 뛸 때만 해도 네. 그렇게 활성화된 리그도 아니었고 맞습니다. 사실 관심 자체가 네. 많이 없었어요. 물론 네네. 대한축구협회 소속된 리그이긴 하지만 네. 말만 뭐 세미프로 네네. 뭐 그렇게만 했지 정확하게 이거를 급여도 주지 않고 뭐 이런 부분 지원도 해주지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조금 K3, K4에 있으면서도 네. 어렵게 축구를 많이 했었었는데 네. 그 부분이 항상 아쉬웠어요. 근데 지금 되게 많이 국민의 목소리도 커지고 네. 이런 선수들이 있어야 또 1부 리그, 2부 리그 선수들이 있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밑에 있는 선수들도 잘하는 선수들도 많고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봐줘야 된다. 네.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되게 커져서 이걸 정말 제가 은퇴하고 한 2년 후에 바로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2년 후, 3년 후에 그걸 네. 수용을 해주다 보니까 네. 어쨌든 지금은 되게 좋은 리그로 활성화되고 있고 좋은 선수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이번에 제주 유나이티드로 또 이적을 간 제갈재민 선수 네. 맞습니다. K3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또 올라갔잖아요. 맞습니다. 좀 이런 시스템 부분적도 네. 부분 같은 것도 네. 유럽 시스템과 비슷하게 네. 하부리그 선수들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거를 조금 저는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관심이 상대적으로 정말 적었던 그렇죠. 한준 해설위원 그렇죠. 캐스터님의 그 시절이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 또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고 지금 이 흐름을 더 이어서 관심이 더 생긴다면 더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뭐 정말 경훈 씨가 중계를 또 하잖아요. K3 중계를 하고 있죠. 하고 네. 있잖아요. 그런 중계사가 붙어서 좀 중계를 해주지만 사실 제 때는요. 네네네. 라 때는요. 없었나요? 제가 얼핏 들었는데 네. 제비뽑기에서 한 팀을 잡아놔요? 한명 정해서 그렇게 아하. 중계를 그것도 대한축구협회 그 TV 그걸로 네네. K-PA 그렇죠. 그 네. TV로 방송을 해줬거든요. 제비뽑기에 제비뽑기로 아, 해서 신기하네. 그래서 신박하네요. 저도 그래서 한번 나온 적은 있었는데 아. 그래서 있었었는데 이제는 어떤 그 아이탑에서 네네. 아이탑 스포츠 21 스포츠에서 중계권이 붙으면서 네. 방송도 해주고 하면서 되게 이제 K3, K4 선수들도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다 이런 걸 그렇습니다.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영국에서 유명한 축구팀 레스터 시티 정말 하부리그에서부터 끝까지 올라온 제이미 바디 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저는 아쉬운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축구 K리그가 K1, K2, K3, K4가 있지만 K3가 K2로 승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좀 많죠. 그게 저는 상당히 너무 아쉽습니다. 그 문제도 좀 바꿔야 될 문제가 좀 네. 있어 보여요. 만약 그게 이제 승강을 가능해진다면 사실 승강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는 이런 스폰서십이나 마케팅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건을 충족을 해야만 K2로 올라올 수 있는 구조라고 알고 그게 있는데 제일 커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K3 리그 선수들 얼마나 더 열심히 그게 뛰겠습니까? 동기부여가 엄청 클 그렇죠. 거예요. 네. 정말 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논의가 되고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언제 시행될지는 확실하지가 않아서 사실 돈이만 되고 있다는 몇 년 전부터 그렇죠. 나왔어요.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조금 이렇게 잘 얘기를 해봤는데 네. 되게 시청자분들이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뭐 더 일정이 많이 남았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ACL이죠. 챔피언스리그 이제 경기도 다시 시작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챔피언스리그도 16강전 이제 다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재밌고 여러 가지 축구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번사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